안녕하세요. 타임즈 가진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조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이든 정부, 진보 정권이다 보니까 인권을 중시 여기죠. 그렇다면 이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코로나 상황에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해졌잖아요. 물가 폭등. 거기에 지금 이민 정책에 발목 잡힌 바이든 행정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지금 상황이 새로운 진전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자, US to end COVID policy, 지금 코비드 상황이 진정되면서 코비드 정책을 종식시키면서 그동안에 멕시코 보더, 멕시코 그 이민자 국경, 전 세계 이민자들이 멕시코에 오고 있는데, 그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근처에서 asylum seeker라고 나와 있죠. 자, asylum seeker란 말은 난민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난민 신청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asylum seeker 뭐라고 한다? 난민 신청자. 그렇다면 난민 신청자들을 지금 추방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코비드 정책에 의해서 난민들을 적절하게 추방할 수 있는 근거가 됐는데, 요 정책을 이제 없애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 administration will end a COVID-related rule이죠. That effectively, 이것들이 효과적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마이그런트, 이민자들을 국경에서. 근데 hundreds of law enforcement officer, 그리고 수많은 그 법 집행 공무원들이 redeployed, 재배치되었다는 것이죠. be redeployed to process new arrival. 새롭게 도착하는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evaluate asylum request죠. 그러니까 난민 신청자를 요청을 evaluate, 평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새로 배치되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Custom and Border Protection이라는 기관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관세와 국경 보호라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있고, 여기에 지금 엘파소, 텍사스에 있는 엘파소에 있는 그 관리사무소에서 사람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이 상징적으로 들어있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다시 migrant await, 그래서 이제 이민자들이 지금 await,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뭘? The end of pandemic era border policy죠. 자, 팬데믹 상황 시대의 그런 국경 정책을 종식시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는 과감하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추방했잖아요. 미국 보호를 위해서. 근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것이 합법적으로 먹혔지만, 이제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미국 세관 국경 보호, 방금 얘기했던 거 CBP라고 하죠. 그래서 커스텀, 그 다음에 보더 프로텍션, 이런 세관 국경 보호국에 따르면 3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입국을 시도한 이민자 수가 22만 명, 그래서 2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왜? 바이든 정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 이민자 수가 최근 6개월간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분들이 대부분 어디서 나왔냐면 멕시코,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그래서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중남미에 있는 트라이앵글,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이런 그 나라에서 그런 핍박이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IT 사람들도 많이 왔죠. 그 지진 나고 이렇게 정권이 불안정했죠.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민자들이 폭증한 것은 바이든 정부가 오늘 23일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들을 강제 추방하도록 한 연방공중보건법 타이틀 42. 자,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했던 핵심이 이 공중보건법 타이틀 40이라는 법을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폐지하게 되면 트럼프 때 그 흔적을 지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하려고 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비난했고, 인도주의적 정책을 내세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미국에 입국하면 추방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이든 정부가 국경을 넘는 외국인들을 통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타이틀 42의 시행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지금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하원 의원, 전원, 상원 의원 3분의 1을 새로 뽑는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공화당은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근절하고 있다는 그런 공화당 정책에 의해서 우리 정부의 정책이 옳았다. 봐라, 니들 못하고 있지 않냐라고 지금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 합중국 관세 국경 보호청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부기관인데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 우리나라는 법무부가 하는데 이런 세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CBP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리화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포획을 한다고 그래요. 89,000 파운드. 이 리브라라는 단위가 라틴어 무게 파운드의 단위인데 리브라라는 단위를 씁니다. 파운드라는 단위를 쓸 때 우리가 킬로그램, 톤 하듯이. 그래서 마리화나의 89,000톤을 9,000 그 리브라를 이제 이렇게 획득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CBP가 하는 일이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그 미국의 그 42조, 이게 뭐냐면 미국 법전 42인데요. 타이틀 42. 공중보건, 사회복지, 시민권을 다루는 미국 법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on the morning of April 4, 자, atop the El Paso, 그러니까 어떤 노트 브리즈라는 다리 위에서, 어탑 다리 위에서 4월 7일 날 아침, 이 다리는 이제 커넥트, 주라세스와 다운타운 엘파소를 연결해주고 있는 다리인데 이 엘파소 다리 그 탑 꼭대기에서 텍사스에 있는 엘파소에 30살 먹은 마그달라나 씨와 그녀의 10살 난 아들이 웨이팅,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To see, 보려고, 이프야를 보려고. They would be allowed to enter the US죠. 그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를 허락받고자 하는 그것을 가능한지를 이제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엘파소가 아까 사진 보셨듯이 엘파소가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어떤 곳인가 봅니다. 아까 그 미국 세관 국경 보호소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migrated from 과테말라에서 이제 이민을 온 거죠. 9월 달에. 이 과테말라는 threat, 어떤 위협에 이제 직면했던 것인데 gang violence, 그러니까 조직폭력배 폭력 이런 거에 또 위협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민을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since attempt to 뭘 이제 시도했냐면 cross into the US twice, 두 번이나 미국을 횡단해서 이제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자, both time 그 두 번 시간에 그들은 expel, 그들은 추방이 되었습니다. be expel이라는 단어, 추방되었습니다. ex가 out이라는 뜻이죠, 접두사. pel은 드라이브, 그러니까 밖으로 몰다, 즉 추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expel. 그래서 이제 주아레스는 이제 후아레스라는 곳으로 다시 이제 추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법 아래에서? 아까 계속 말하고 있죠. 타이틀 40이라는 법. 이것이 지금 컨트로버셜한 논쟁적인 퍼블릭 헬스 공중보건법 조치라는 것이죠. 방금 얘기했듯이 미국 공중보건과 사회복지 및 시민권을 다루는 미국 법인데 이 법에라는 잣대를 대가지고 코로나 상황을 적용하면서 인권이 지금 탄압된 것이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 법은요, 허락했다는 거죠. 미국의 Custom and Border Protection을 허락했다는 거죠. Since the start of the COVID-19 pandemic. 그러니까 COVID-19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 법의 잣대를 이제 댄 거죠. 그래서 immediately 이 법은 그래서 즉시 expel 추방하는 거예요, 이민자들을. 그리고 circumvent. 자, circumvent라는 단어. circum은 둘레란 뜻이잖아요. vent는 come이란 뜻이니까 돌아서 온다. 이렇게 직접 가면 될 걸 뺑 돌아서 온다. 우회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교묘히 피해가다. avoid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normal, 보통의 그런 immigration procedure, 그 이민국의 어떤 절차를 이제 우회해서 피해서 어떤 코비드라는 잣대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미국 법전 타이틀 42 법을 들이대면서 인권을 탄압했다는 것이죠. 야, 코로나야, 추방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정상 어떤 그 참작을 하지 않고. 자, expulsion, expel의 명사형이 되겠습니다. expel의 명사형이 뭐다? expulsion, P-U-L-S-I-O-N으로 바뀌었네요. 추방이란 뜻이죠. 그래서 4월 1일 날 미국의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 질병관리센터죠. 여기에서 이제 어나운스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It will end Title 42 expulsion. 그렇죠. 타이틀 41 추방을 이제 종식시킬 거라는 거죠. 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니까. 그래서 5월 23일 날 종식을 할 거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죠. 또 decision. 그래서 이 결정은 set in motion, 어떤
분위기가 이제 활성화된 거죠. 어떤 모션을 일으켰다. 어떤 활동을 일으켰냐면 a series of cascading event. 일련의 어떤 캐스케이드라는 것은 이런 폭포죠. 캐스케이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런 폭포 있죠. 직접 떨어지는 이런 폴도 있고 이렇게 물이 짤짤짤 우리는 한국의 전형적인 폭포가 이제 캐스케이드라고 하는데 폭포처럼 흐르다. 일련의 사건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루어지는 사건들 뭐라고 한다? 캐스케이딩 이벤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일련의 어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건을 이제 동요를 시켰는데 거기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어떤 로수트, 그러니까 어떤 소송이라든가 정치적인 그랜드 스탠딩, 큰 자리, 그러니까 인기를 의식한 과시적인 행동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뉴 레지슬레이션, 새로운 법안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행보를 시작하는 거죠. 자기를 광고하기 위해서 정치가들이 이런 42조를 폐지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타이틀 42를 이제 퍼머넌트 영구하게 고정시키려고 했던 그런 법안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세력들이 이걸 통해서 민주당의 어떤 세력을 과시하기로 하기도 했고 또 공화당의 성격은 야 이걸 좀 계속 하자 이렇게 이런 법안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인권 탄압에 대한 또 소송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많은 사건들을 동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ending the measure 이 조치를 이제 종식시킨다는 것은 어쩌면 help trigger 뭘 도와주냐면 트리거는 이제 총을 쏘는 거니까 야기시키는 거죠. 촉발시키는 거죠. 뭘 촉발시킬 거냐면 a wave of new migration이죠. 새로운 이민의 어떤 물결을 촉발시키는 걸 할 수가 있다. To the U.S.-Mexico border this spring. 이 올해 봄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새로운 이민의 물결을 촉발시키는 어떤 조치를 종식시킨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실제 보시면 지금 42조라는 이 법의 사용이 declined in the first months of the 바이든 행정부.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되면서 이 지금 언더 42조가 지금 계속 줄고 있죠. 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 그래서 지금 이 법을 계속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이다. 왜? 인권을 중시 여기니까. 자, urgency, 급박하다는 거죠. urgency, 급박하다. 자, 그래서 이주민들은 이미 waiting on the border, 지금 국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5월 23일은 can come soon enough,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멕시컨 쉘터, 멕시코에 거주하는 이분들은 이미 overcrowded, 이미 과밀해, crowded, 인구가 지금 넘어서 과밀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제 마글라데시 아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서 heart condition, 심장의 어떤 조건, 이게 심장에 문제가 있고요. 또 스페셜한 그런 메디컬 어텐션, 의료 치료에 관심, 이게 의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10,000명의 그런 케이스 사례가 있는데 폭력 사태, against migrant, expelled under title 42. 그러니까 42조라는 이 타이틀에 의해서 쫓겨난 그런 마이그런트, 이주민들의 그런 폭력 사례가 만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have been documented, 서류가 되어 있고 since the start of Biden administration alone.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만의 출발만으로도 이후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탄압이 있는데 트럼프 때는 얼마나 많은 인권 탄압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Human Rights First, 인권이 먼저다라는 이런 단체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하면서도 이런 많은 서류들이 만 건이나 폭력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현재 통계를 보니까 지금 2년간 강제 추방된, expulsion 된 이민자 수가 178만. 그 중에 70%가 119만 명이 바이든 정부에서 행해진 것은 이건 인권을 존중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모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하루를 보면은 18,000명이 미국, 멕시코 국경에 유입을 되고 있고요. 미국행으로 가는 것은 3에서 6만 명에 몰릴 경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계속 몰리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난민들이 하루에 1,000명씩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근데 우크라이나 백인이잖아. 근데 이 백인들은 또 받아들인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종차별의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골치가 아픈 문제가 바로 이 난민 문제가 되겠죠. 자, 팔로텍 정치,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컨서버티브 데모크렛, 자 민주당원 등에서도 이거에 반대하는, 이걸 찬성하는 어떤 보수적인 그런 데모크렛 민주당원들과 리퍼블리컨 공화당원들은 미국의 와싱턴에 이 사람들은 이제 워킹 같이 일을 해서 리버스 좀 거꾸로 하고 싶은 거죠.
역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되돌리고 싶은 거야. 뭐에?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결정이죠. 즉 타이틀 41을 종식시키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오히려 이런 결정을 뒤집으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원들 가운데서도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드텀 일렉션,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것이 어프로칭 노벰버, 지금 11월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그레이션, 이민은 비포이스트 어떤 자리에 서 있냐면 become a hot button political issue죠. 아주 뜨거운 버튼의 정치적 이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민 문제는 이번에 11월 달에 중간 선거에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제가 되고 있어요. searing attack as. 그러니까 sear이란 말은 고기를 지지직 그을릴 때 한다는 거죠. searing. 그래서 태우는 건데 그런 태우는 어떤 공격적인 광고나 소셜 미디어 포스트 그리고 게시물에 SNS 그런 게시물들이 아주 뜨거운 토픽이 된다는 거죠. 이런 난민 문제가. 그래서 with people like 마글라디쉬와 그의 아들이 지금 waiting on a bridge, 지금 다리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곧 잡혔죠. in the middle, 그 중간에서 잡혀 있는 이 다리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판결을 이런 많은 사람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난민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그런 대선이 아니고 중간 선거에 뜨거운 감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한국에 와서도 어떻게 했어요? 삼성 반도체를 먼저 방문했다고 했잖아요.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인에게 투표하세요. 이렇게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투표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까지도 투표하시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걸로 봤을 때 어떤 굉장히 난민 문제는 아주 뜨거운 핫 버튼 포리티컬 이슈가 되고 또 어떤 광고라든지 소셜 미디어의 게시물에 아주 뜨거운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난민 문제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과연 이 바이든 정부가 이제 이 조치를 타이틀 41을 좀 종식시켰 이후에 또 후속 기사도 한번 기다려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